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해서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경사관법과 최소제곱법을 적용시켜서 분석할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라이브러리,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와 어떤 기본적인 이 수학, 과학적인 통계 현상들을 수행할 넘피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 데이터를 시각화할 플라틀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이 세 가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라이브러리가 이제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각화,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주는, 동적 시각화를 해주는 라이브러리고요. PC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맨 첫 번째 줄의 코드에다가 파이프 인스톨 플라틀리 요 코드를 먼저 수행을 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이 코드를 수행하시면은 오류 없이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read csv에서 데이터 프로세스 csv를 df1이라고 하는 이름의 항목으로 요렇게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쓰자면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불러오는 함수를 사용할 라이브러리인 판다스를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수학, 통계 연산을 수행할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얘는 데이터를 시각화할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이제 뭐예요? 데이터 process.csv라고 하는 이 파일을 불러와서 df1이라고 하는 변수로 선언해 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리얼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그 일회용 간편식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가져온 실제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는 실제 이제 이 간편식을 재료를 넣고 재료를 충전하고 취사를 하고 밖에다가 이제 이 실링이라고 하죠. 덮개 같은 것들을 씌워가지고 제품을 포장해서 생산할 때 발생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우리 저장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부터 좀 좋겠습니다. 우리 이 주피터 노트북에 설명 적을 때는 위에 코드에다가 마크다운으로 바꿔서 설명 적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적을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좀 해볼 거냐면은 이 데이터에서 하나의 컨셉을 좀 잡아서 좀 분석을 해봅시다.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우리가 이 생산 시간을 한번 예측해 볼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먼저 뭐 쿠킹 온도, 스팀 압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 값을 딱 한 번 입력을 해가지고 어떤 거 입력? 쿠킹, 스팀 압력 이거 해볼까요? 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생산 시간이 어떻게 될지 그걸 예측하는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킹, 스팀 압력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 생산 시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수식을 생성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y는 ax 저거 ppt대로 쓸게요. mx 플러스 b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서 x랑 y가 뭐예요? x는 쿠킹 스팀 압력이 되는 거고요. 그쵸? 여기서의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의 생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요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주면 돼요? 이 생산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m과 b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거를 어떤 걸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바로 최소제곱법이랑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서 두 기법을 활용해 수식을 생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최소제곱법과 경사하강법 두 기법을 이용해서 수식을 생성을 할 건데 이거를 이제 생성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가면서 쓸 거냐.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절차. 수식 생성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우리가 그 회귀계수라고 하는 거, 그쵸? 파라미터라고 했었죠? 파라미터. m과 b, 그쵸? 이걸 이제 뭐 통계에서는 회귀계수 및 절편이라고 했어요. 이 파라미터를 임의의 값으로 설정하고, 이게 뭐예요? 초기 값을 설정해 주는 거죠. 초기화. 초기 값을 설정하고, 첫 RSS, 첫 Residual Square Error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계산된 값을 바탕으로 기존의 초기 값에 세팅됐던 회귀 계수 있죠? 기존의 회귀 계수, 즉 파라미터라고 통일해 쓰겠습니다. 파라미터. 이거를 뭐 웨이트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m 또는 b, 회귀 계수 및 절편을 절편 값을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업데이트.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요게 경사광법에 들어가 있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RSS를 계산한다는 건 최소제곱법의 개념인 거고, 업데이트를 한다는 건 경사광법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해준 다음에 다시 RSS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불필요해질 때까지, 만약에 이 RSS가 감소했다면은 감소한 방향으로 앞에 2번의 절차, 기존의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고요. 다시 2번 절차를 반복해주면 되고, 만약에 업데이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RSS가 감소하지 않는다.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 감소하지 않는다면은 그때 파라미터를 확정하고 업데이트를 중단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경사광법의 절차고, 여기서 계산하는 RSS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최소제곱법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절차는. 절차, 요 절차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RSS라고 하는 최소제곱법을 우리가 경사광법이라고 하는 경사광법 방법의 절차를 따라가면서 m과 b를 업데이트하면서 RSS를 계산을 하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랑 뭐와의 관계를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쿠킹 스팀을 입력했을 때 생산 시간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거 한번 시각화 먼저 한번 해봅시다. 쿠킹 스팀 압력이랑 생산 시간의 관계. 우리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df1 써주시고, x에다가 쿠킹 스팀 압력 써주시고요, y에다가는 생산 시간 써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요런 그래프가 하나 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스팀 압력 값에 따라서 생산 시간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회귀선, 하나의 선을 그어보고 싶은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보면 좀 데이터가 애매하니까 실링 압력으로 합시다. 우리 생산 시간 말고 실링 압력으로 데이터를 좀 바꿉시다. 실링 압력. 요걸로 합시다. 실링 압력.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문제를 리뷰를 해드리면은, 쿠킹 스팀 압력을 딴 하고 집어넣었을 때 실링 압력이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쿠킹 스팀 압력이 선행되는 공정이어서 이 쿠킹 스팀 압력을 우리가 진행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실링 압력을 어떻게 정해줄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쿠킹 스팀 압력의 값을 넣었을 때 여기에 어떤 숫자를 곱해서 뭐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실링 압력이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고 싶은 거예요? 최소제곱법과 경사광법으로 풀고 싶다. 그 수식의 생산 절차를 어떻게 할 거다? 요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먼저 이 m과 b를 랜덤한 값으로 먼저 짠하고 준 다음에 거기서 첫 RSS,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을 계산을 해줄 거고, 그걸 이제 업데이트 해가면서 이 RSS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업데이트를 하는 중에 이 RSS가 계속 감소한다면은 얘네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반복해서 해줄 거고요. 이게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면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중단시켜서 거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 m과 b 값을 도출을 해낼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작업을 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점들을 대표하는 직선, 즉 ax 플러스 b라고 하는 y는 m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수식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함수 형태로 일단 첫 번째로 직접 만들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직접. 생코딩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위에서 가져온 이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있죠?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세 가지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요렇게 먼저 적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세 가지를 만들어서 세 가지 함수를 구성해서 이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 거냐? 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점진적 반복 계산을 수행할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 점진적 반복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 세 번째, 그리고 이 업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RSS의 이 오차항, 오차항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쵸? 이 오차항,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 이 오차항을 계산하는 함수, 이 세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최소 제곱과 경사근법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먼저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파라미터 언더바 업데이트라고 하는 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값과 b값을 우리가 이제 찾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x 데이터랑 y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저 m값과 b값을 계산하는 요런 것들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 이제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러닝 레이트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러닝 레이트 값도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요 값도. 그래서 이 함수는 외부로부터 인자를 m, b, x, y 러닝 레이트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로 입력받은 x, y를 러닝 레이트와 함께 m과 b 값을 초기화로 세팅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형식으로 함수를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뭘 할 거냐면은 가장 먼저 이 m값과 b값 있죠? m값과 b값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계산할 저 m값과 b값의 업데이트 값을 0값으로 초기화 한번 해놓을 거예요. 초기화. 그래서 어떻게 써줄 거냐면은 파람 요 값을 어떻게 선언을 해줄 거냐면은 우리 뉴메릭 파이썬 있죠? 뉴메릭 파이썬에 제로 lik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입력받은 저 m값을 초기값으로 세팅을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b값도 초기값으로 세팅을 해버릴 겁니다. 이 함수를 써주면은 0으로 값이 초기화가 돼요. 값을 초기화해주는 함수예요. 이 함수. 동일한 크기를 가진, 똑같은 크기를 가진 0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데이터가 어떤 특정 구조, 어떤 뭐 형태를 가지고 있다, 뭐 리스트 구조다 하면은 그 형태를 유지한 채로 동일한 그 형태의 크기를 가진 채로 0값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임의의 값으로 설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그 최소 제곱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대수적 방법이랑 해석학적 방법, 해석학적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트리스 형태로, 행렬 형태로 얘를 계산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요렇게 한번 계산을 해줄 거예요. 이 예측값,
일단 수식을 만들 거죠. y는 ax 플러스 b를 행렬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mp-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이 m값과 x값, b값을 행렬 형태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m과 x 곱해지는 요 값, 여기를 행렬로 만들 거예요. 행렬 형태로. 그래서 np-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여기에다 x에다가 뭘 써줄 거냐면 우리가 먼저 입력받은 m값,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m값을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함수로 전치시켜주는 거예요. 전치 행렬을 시켜줘가지고 행렬 형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b값을 곱하는 거죠. 이게 y는 mx 플러스 b의 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뭘로? 행렬 형태로. 왜?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행렬 형태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이 y가 예측값이 될 거예요. 그쵸? predict, y pred 이렇게 선언을 해봅시다. y predict.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은 어디에 쓰이는 애들이냐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은 여기 있는 얘네들 여기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이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업데이트 해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 아래 함수 이제 쭉 쓰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측값, 우리가 실제 x랑 y랑 뭐 mb 러닝 레이트를 넣으면은 요런 값들이 이제 처리가 돼서 일단 처리가 계산돼서 나온 값이 업데이트 값을 0으로 초기화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예측 값을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 요걸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뭐예요? 잔차. 잔차를 계산을 해줄 거예요. residual.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 어떻게 계산해요? y에다가 y predict를 빼주면 되겠죠. 얘를 잔차라고 선언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residual 뭐 요렇게 선언을 할까요? 요렇게 요렇게 계산을 해주고요. 잔차를 계산하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함수를 하나 또 어떤 계산을 하나 해줄 거냐면은 요 웨이트 있죠? 여기 있는 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행렬 형태로 제가 계산을 한다라고 했었죠. 우리 이게 해석학적 기법으로. 이걸 행렬 형태로 계산해주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입력받은 데이터의 개수에 맞게끔 행렬 연산을 위한 팩터라고 하는 행렬을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구하기 위해 1로만 구성된, 그러니까 행렬 형태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 b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상수잖아요, 상수. y는 ax 플러스 b, 요건 상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행렬 형태로 계산하기 위해서 1로만 구성된 가짜 행렬을 만들 거예요. 1로만 구성된 행렬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이용해서 요 값, 이 절편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어떻게 해줄 거냐면 뭐라고 할까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행렬을 만들어줄 건데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얘를 뉴메릭 파이썬에 onc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1이라고 하는 값으로 행렬 값을 다 채워놓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채워놓을 거냐면은 우리가 입력받은 데이터의 개수만큼 1 값을 쭉 채워넣을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입력받은 y라고 하는 데이터의 개수만큼 1이라고 하는 숫자들만 쭉 채워 넣어가지고 이 b를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요 b 값을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그래서 그거를 행렬 형태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 b 값을 프레임 형태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 m 값과 b 값, 그러니까 즉 파라미터죠. 파라미터를 n값과 b값, 즉 회귀계수죠. 회귀계수.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이 가중치, 이걸 뭐 가중치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가중치, 가중값. 그러니까 우리 아까 PPT에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어떤 값이냐면은 요거 있죠. 이 W, 이 웨이트, 요 값. 그러니까 이게 회귀계수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회귀의 수를 얼만큼 업데이트 해줄 거냐라고 하는 이 값인데, 이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로직을 만들어줄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요렇게 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미 초기화된 요 웨이트를 이제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업데이트.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거냐면은,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위에서 가져온 러닝 레이트를 곱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입력받은 x의 전체 행렬에다가 우리가 이 계산한 오차, 이 오차를 행렬 형태로 묶어서 학습률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걸 곱해가지고 이 m이라고 하는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우리가 좀 이게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다 곱해줘야 되고, 이거를 이제 또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앞에다가 요렇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을 전체 데이터로 나눠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계산한 거냐면은, 정말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 요 항 있죠? 요 항 뒤에 마이너스 a 곱하기 웨이트 항, 요거예요. 요걸 계산한 거예요. 웨이트 곱하기 우리가 계산한 이 잔차의 웨이트를 업데이트 값 있죠? 업데이트 할 값. 그걸 계산을 해준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한 이유는, 여기 이제 러닝 레이트를 곱하고 이제 이 전치를 계산을 할 때, 수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곱해주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m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 뭐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b라고 하는 절편값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해줄 거죠. b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똑같이. 좀 어렵죠? 이 코드로 쓰니까 좀 많이 헷갈리죠? 러닝 레이트. 근데 이제 수식으로 접근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수식 있죠? W로 돼 있던 그 수식을 그냥 코드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해석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이 b값을, 이 상수를 행렬 형태로 계산하기 위한 b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행렬 형태로 받아주고, 얘를 레지듀얼, 우리가 계산한 오차랑 곱해줘가지고 어떻게 얼만큼 업데이트를 할 건지를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mp-라고 하는 요 함수가 뭐냐면은, 행렬 형태로 변환해주는 함수예요. 어떤 숫자나 이런 데이터들을, 숫자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행렬 형태로 변환해주는 함수예요. 얘는 초기화하는 함수고, 얘는 행렬 형태로 변환해주는 거고, 얘는 1이라고 하는 값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1이라고 하는 값을 다 싹 다 집어넣어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행렬을 구성하는 함수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환되는 값을 뭘로 줄 거냐면은, 우리가 이 업데이트 할 값 있죠? m 파라미터와 b 파라미터, 요 값을 내뱉게끔 이 로직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